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삼성역에서 블록체인 적용 확산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이 국내에서 하루빨리 활성화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퀀텀이 73.76%로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은비 씨, 혹시 소셜 미디어 이용하시는 거 있나요? 네,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용하면서 소셜 미디어 사용하면서 불편한 적은 없었나요? 불편하기보다는 친구 하나가 며칠 전에 계정을 해킹당해가지고 속상해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 해킹 상당히 문제점인데 기존 플랫폼의 이런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 해킹당할 위험에 항상 노출이 돼 있습니다. 은비 씨, 만약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런 소셜 미디어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얘기만 들었는데도 최소 해킹은 안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는지 말해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미디어 플랫폼에 이 신용 등급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바로 웹사이트의 가짜 뉴스를 없앨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되니까 신뢰 있는 정보가 오가겠죠. 자, 두 번째는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적은 글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사에 이 암호화폐가 지불되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내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 플랫폼과 동시에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일한 이 소셜 미디어 내에서만 대화가 됐지만 앞으로는 블록체인을 통한다면은 동시 상호작용, 얼마든지 쌍방간에 이런 것들이 작용 가능하다는 점이죠. 자, 너는 페이스북, 나는 트위터 이런 것들이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보안 강화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바로 거래소가 해킹된 적은 있지만은 바로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된 적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소셜 미디어가 나온다면 엄청 믿음직스럽고 튼튼한 울타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머지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이런 블록체인의 가능성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완만하게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 바로 시카고 선물 거래소, 여기서도 지금 완만한 거래량으로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거래량, 어제 첫 거래였는데 이것이 일주일 전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거래량과 비슷한 추이를 나타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모든 암호화폐에 작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통계가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경제 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96%가 비트코인이 버블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단 2명만이, 바로 4%만이 비트코인이 버블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좀 아무래도 암호화폐를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에키팩스의 수석 경제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신고점을 찍었다 라고 했는데 신고점을 찍으면은 여기서 또 다시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던 사람까지 몰려들어서 더 또 신고점을 찍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위험하다라는 측면이고, 또 다른 경제 전문가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계의 이 튤립 버블이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UBS의 최고 경영자도 이 암호화폐가 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그래도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일단은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퀀텀 보겠습니다. 퀀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8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여기 지금 퀀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비트코인 하드포크로 인해서 생긴 코인 중 하나인 UBTC를 지급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퀀텀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비율을 좀 따져보면은 70 퀀텀에서 100 퀀텀 사이가 1 UBTC를 지급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퀀텀 지금 상당히 추세가 좋은 상황이고, 이에 따른 소식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하나와 흐린 소식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복싱 왕제 메이웨더가 지지해 눈길을 끌었던 한 코인의 ICO가 집단 소송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당 코인은 증권법을 위반한 채 ICO로 3천만 달러 상당의 코인을 모금한 것인데요. ICO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유명인을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유명인을 앞세운다면 홍보 효과는 톡톡히 보겠지만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도움되는 일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금융감독청장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영국 금융감독청장 앤드류 베일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다면 모든 돈을 잃을 준비를 하라고 BBC를 통해 밝혔는데요. 비트코인 구매는 도박과 비슷한 위험 수준이며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영국 정부 당국은 지난 6월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경고를 지속해 오고 있는데, 정작 큰 규제가 아닌 소프트 규제를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보는 엄마의 모습이 이런 걸까요? 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블록체인 예산으로 87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과기전통부가 블록체인 사업에 단독 예산을 편성한 것은 처음이죠. 내년부터 과기전통부 블록체인 사업은 연구와 시범사업 두 분야로 나뉘는데요. 연구개발은 기관이 기획하지만 시범사업은 자유공모로 민간 참여를 최대한 높일 예정입니다. 관련 전문가들도 블록체인이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선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만큼 모든 산업 분야에 필요하다며 인터넷 진흥책을 펼친 만큼 블록체인 진흥책을 펼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의 비트코이너가 5,057 비트코인, 우리 돈으로 무려 94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자선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 초창기 시절 탈중화된 화폐의 미래를 발견한 그는 바로 채굴과 거래를 시작했다는데요. 수년에 걸친 비트코인은 매우 큰 금액이 되어 돌아왔고, 이렇게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기에 아프리카 등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 기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비트코이너가 되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빛이었습니다.